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뭐 굉장히 많이 기출되는 문제죠. 요거 앞에 차에서도 나왔었고 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니까 256자. 자, 그다음에 8비트의 코드. 그럼 뭐 이거 앞에서도 누누이 했었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8비트란 말 나오게 되면 자, E, B, C, D, I, C라고 했죠. 자, 확장, 이진화, 십진수,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B가 이진수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 D가 십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보실 필요 없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더 아셔야 될 건 3번의 아스키라는 거하고 2번의 BCD인데 일단 여러분들 그 8번 우리 8번 문제 3번에 있는 아스키의 특징은요. 쓸 때는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읽을 때는 아스키라고 있죠. 아스키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7비트 그다음에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문자는 128개 그다음에 BCD가 있죠. BCD는 요거는 이제 6비트 그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문자는 64개입니다. 요거 세 개는 꼭 알고 계셔야 한 문제라도 더 맞히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이제 9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연산하는 내용의 명령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연산이라는 말 나왔으면 뭐 요거는 CPU하고 일단 관련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령 나왔으니까 뭐 결정적으로 CPU 안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명령을 전달하는 건데, 자, 명령을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 뭐 제어, 명령, 관리, 감시, 감독, 지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명령을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어 유닛 혹은 제어 장치가 되고요. 뭐 영어로는 여러분들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컨트롤 유닛이 되겠죠. 자, CPU 안에 있는 컨트롤 유닛.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연산이라는 단어는요. 요거 이제 쉬운 말로 바꿔보시면 이제 계산이라는 것쯤 되겠죠. 계산.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은 산술도 들어가고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자바 프로그램에서 하고 계신 자, 논리 연산 뭐 not 그다음에 뭐 and 그다음에 or 그다음에 XOR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이런 걸 합쳐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번의 답은 일단 3번의 제어 장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판서 내용을 지우고 문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판서를 지우고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10번과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게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진리표를 보니까 입력이 자, A하고 이제 B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Y는 출력이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A하고 B가 같을 때는 0이 나오고 자, 1 똑같이 들어오니까 얘도 0이 나오고. 자, A하고 B가 서로 다를 때만 자, 1이 나오는 거. 자, 이거 우리 알고 있죠?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자,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자, 요거랑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말로는 베타적 논리 합이고 또 기호로 나타날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러죠? 플러스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원으로 감싸준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제 물론 이제 답은 3번이지만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요거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제 어떻게 되시죠? 식으로는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식으로 나타낼 때는 자 A
XOR 그 다음에 B는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자 나머지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식으로 표현했을 때 자 제가 한번 써드려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요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식으로 나타내기 전에 우리 요거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요거 식으로 쓰시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요거 있었죠. 우리 XOR을 쓰고 있는 거는 자, 회로가 뭐가 있었죠? 반가산기가 있었죠. 반가산기가 있었는데 이제 반가산기는요. 기호가 자, 오와 회로에 자, 여기 뒤에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반가상기는 한 개의 XOR하고요. 그 다음에 AND가 하나가 필요하시죠. 이렇게 되고 또 전가산기는 어떻게 됐죠? 우리 전가산기는 두 개의 반가산기 하고요. 반가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개의 자 오화회로가 있으면 전가상기가 됐던 거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요거 식으로 나타낼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식으로 나타낼 때 자 요거 식으로 쓰시게 되면 자 A 바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렇게 B가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번에는 자 A가 그냥 오고 자 B 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 이제 표현하시는 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A하고 B 쓰고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어떤 도체에, 우리 요거 도체라는 말은 전기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뭐,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떤 철판에 T초 동안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전기량 Q, 단위는 쿨롱이네요. 그러면 전기량 Q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제 초 단위로 계산을 이제 한다고 이제 앞에 문제에서 풀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답이 4번이죠. 4번. 자, 전기량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을 나타내시면 되고요.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T는 자, 1초 단위였죠. 그래서 우리 앞에 푼 문제 중에 뭐 2분 혹은 뭐 20분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항상 곱하기 60초씩 해서 풀었던 문제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니고 계산 공식을 찾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문제 12번 벌써 이거 문제 두 번 나왔네요. 최초의 휴대전화용 바이러스는 요거는 이제 1번의 카비르입니다. 카비르. 요거는 이제 문제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12번에 1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13번을 풀어야 되니까 제가 판서한 내용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1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제 13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네트워크 상의 전 장비들의 중앙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계획 및 분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 가능하게 하는 관리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뭐 여기서는 뭐 즉시라는 말보다는요. 여기 끝에 있는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힌트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트워크 관련 실기를 실습을 진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는데 일단 문제의 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부터는 쉽게 정답을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의 답은요, 3번이 되는데 혹시 좀 영어 단어나 이런 거에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자, 뭐 다른 답지에도 M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NMS 자, 요거의 약자가 뭐냐면 요겁니다. NMS의 약자가 뭐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옆에다 제가 써드릴게요. 자, NMS는요. 자, NMS는 자, 네트워크. 자, 그 다음에 M은 매니지먼트, 관리한다는 뜻이죠. 매니지먼트. 자, 그 다음에 S는 당연히 이제 시스템의 약자일 겁니다. 시스템. 자, 그러면은 다 써놓고 읽어 보시게 되면은 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13번에 여기 네트워크라는 말 나왔고, 자, 감시체제 구축이란 말 나왔는데, 여기 모니터링, 그 다음에 관련하여 데이터를 보관, 그 다음에 이제 관리란 말 나오고, 시스템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자, 요게 N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관리니까 여기가 M, 그 다음에 시스템이니까, 자, S.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유추해서 맞춰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14번 가겠습니다. 14번. 같은 용량의 건전지 여러 개를 직렬이란 말 했네요. 직렬.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면 1개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일어나는 현상. 자, 요거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AA 건전지나 A3 건전지 같은 거 있죠? 한 3개 정도 그려볼게요. 자,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고, 이거는 이제 직렬로 연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줄로 쭉 연결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건전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도 플러스, 자, 여기도 마이너스, 또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한 개 사용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직렬로 연결하시는 경우라면 전압이 증가합니다. 전압이. 만약 이게 1.5V짜리 건전지라면 3개를 연결해 주셨다면 1.5V 곱하기 3개니까요. 자, 요거는 4.5V 나오겠죠? 4.5V.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공식에 의거한 거죠. 자, V는 I 곱하기 R인데요. 자, 여기서 뭐 R 값은 없습니다만, 자, I 값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요, 자, 4번에 있겠네요. 전압이 증가한다. 전압이 증가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도 전기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요. 1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압이 250V, 그 다음에 625W. 자, 이게 와트네요. 와트니까 요거는 이제 전력으로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솔직히 이제 값은 P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몇 번 풀어본 문제처럼 요거 솔직히 저항처럼 처리를 하셔도 이 문제를 쉽게 맞추실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전열기를 100V로 사용할 때 소비 전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얼마냐? 소비 전력. 자, 요것도 이제 전력이니까 P가 되겠네요. 파워의 약자죠. 파워의 약자인데, 자, 우리가 전기 기능사 시험 문제에 관련된 거를 푸는 건 아니고 우리 정보기기에 있는 이제 전기 관련 문제를 푸시는 거니까 뭐 아주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요거 공식 앞에서도 많이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자, 1번. 자, 요거 문제에 관련해서, 자, 우리 1번. 첫 번째는요. 우리 이제 저항값을 이제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항값. 자, 저항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0와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대로 하시면 100분의 100의 자승이 되는데 요거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구했죠? 자, 우리 P는 기본 공식 P는 IV인데요. I 곱하기 V인데 이거 거꾸로 보시면 VIP라고 해서 우리 기본 공식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I 값하고 V 값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자, I는 R분의 V고요. 자, 요거죠. 그 다음에 V는 자, I 곱하기 R이지만 우리 저기 I 값에다가 요 I 값에다가 자, 우리 요 방금 아래쪽에다가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P는 자, V가 두 개 있으니까 R분의 V 자승인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 공식이 자, 요 계산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니까 100볼트란 말 나와 있고요. 자, 100볼트란 말 나와 있고요. 여기 100볼트. 자, 그래서 100의 자승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제 5분만 보셔도 자, 5분만 봐도 W도 같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전기가 비수로 자, 변하는 거, 일을 해주는 거죠. 자, 혹은 전기가 열로 바뀌어서 일을 해주는 거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요, 요거 계속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우리 자, R 값을 구해드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순서가 선생님이 이제 거꾸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저항값을 먼저 1번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일단 우리 R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R은 자, 625 솔직히 와트가 되겠죠. 625 와트 분의 자,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50의 제곱 다른 말로 혹은 자승이라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요 2번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되겠죠. 625분의 62,500이 나오겠죠. 62,500. 자, 그러면 뭐 이거 보나마나 앞에 있는 숫자 같으니까 딱 100배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이 나왔던 거죠. 100. 그래서 2번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100분의 요거 100의 자수니까 만이겠죠. 그러면은 뭐 요거 약분하시게 되면은 딱 100 나오겠네요. 딱 100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선생님이 요거 이제 앞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이제 저항값으로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답부터 먼저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건져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625와트가 나오는 거는 아마 문제가 매번 나오긴 하지만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 공식을 알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지만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 뭐 100볼트란 말 나왔는데 소비 전력도 답이 100이라는 것 정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식을 좀 외우시거나 유도하시는 게 좀 힘드시는 분은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번의 답은 3번 100와트가 되고요. 자, 16번 갑니다. 16번. 전산실, 다른 말로 컴퓨터실, 자, 혹은 데이터 센터에 컴퓨터를 혹은 서버를 설치할 때 자, 고려할 사항과 관계가 먼 것.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틀린 거 찾는 문제.
자, 우리 서버나 컴퓨터를 전산실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구축, 설치하실 때는요, 정전기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하고 습도, 뭐 항온기, 항습기라는 게 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압, 서버나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많게는 뭐 수천 대에서 적게는 뭐 수십 대까지 있을 테니까 이 전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전산실이나 컴퓨터실 서버룸에는요,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쓴다고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이건 전혀 관련이 없죠. 앞에서 푼 문제 보시면은 전산실이나 컴퓨터룸,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화재 진압용 관련 있는 자, 가스는 CO2 나왔었죠? 이것도 같이 상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6번의 답은 4번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서를 좀 지우고 문제 17번부터 19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쭉 올려서 이제 문제 17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17번. 자, 문제 17번 보니까 영상 장치 중 네온관을 사용하여 가스 방전에 의한 발광빛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네온관을 사용한다는 얘기하고 가스 방전을 이용한다는 요겁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뭐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제 답은 4번에 PDP입니다. PDP. PDP는 이제 플라즈마를 얘기하거든요. 플라즈마. 한때는 이제 굉장히 얇고 신기술로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각광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처음 나온 벽걸이 TV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얘의 약점은 내연관을 사용해서 가스 방전을 하기 때문에 발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발열이 좀 심하고 가격이 매우 비쌌는데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흔히 쓰고 있는 LCD, 그 다음에 이제 LED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PDP는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됐죠. 뭐 옛날에 뭐 열도 많이 나고 가격도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쓰지 않지만 문제화돼서 아직도 여러분들 문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 이제 2번에 CRT는 이것도 이제 거의 쓰지 않죠. 옛날에 그 여러분들 쓰셨던 모니터 중에 뒤통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모니터 있죠. 뭐 그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모니터 옛날에 이제 썼던 건데 지금은 뭐 뒤통수가 이렇게 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화면이 이제 여기 있다면 화면이 여기 있다면 일단 이제 발열도 많이 나고 여름철이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한참 더울 텐데 열도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RT 화면에서 이제 UFA가 나와서 한때는 여러분들 앞에서 뭐 푸신 문제 중에 뭐 이 CRT 화면으로부터 40cm에서 50cm 뭐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문제화가 됐던 게 이 CRT 모니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 CRT는 뭐 캐소드, 음극, 레이, 튜브의 약자라서 음극, 음극, 선관, 레이니까요. 선관, 자, 튜브, 관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이제 음극선관 모니터쯤 되는데 요즘은 이제 TV나 모니터에서 이제 거의 보실 수가 없죠. 지방을 가도 이제 이런 모니터는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뭐 멸종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일단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답은 PDP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문제 18번째 문제는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전자 우편을 엽서가 아닌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IETF에서 인터넷 초안으로 선택됐다고 나왔는데요. 이제 IETF의 인터넷 초안. 사실상 처음에는 얘가 이제 이거의 답은 이제 표준화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표준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답은 3번에 PEM이고요. PEM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1회차 문제 20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 좀 써드릴게요. 자, 1회차에 20번 문제랑, 자, 우리 20번 문제하고, 자, 20번 문제랑 비교하셔야 돼요.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IETF에서 인터넷 초안으로 선택됐다 그러면, 자, 요거고요. 근데 하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여기 4번에 있는 PGP죠. 이 PGP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PGP는요, 우리 어떤 사람 나와야 되죠? 필립 진버만이라고 해야 되죠? 예, 진버만. 필립 진버만이 개발을 했습니다. PGP를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표준안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사용하기가 편하고 구현이 쉽다 보니까, 이게 이제 PEM을 누르고 이제 이게 표준화이 됐죠. 후에 이게 표준이 되어 버렸죠. 자,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자, IETF에서 초안으로 채택은 됐지만 구현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죠. 구현이 너무 어려워요. 구현이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PEM을 폐지하고 이 필립 진버만이 만든 PGP가 나중에 이제 표준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우리 요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1회차에 문제 20번하고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문제 형태가 두 개 있는 거는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출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거든요.